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토토 25회차 복귀 및 그리고 26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귀 영상부터 간단하게 촬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픽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 댓글에 몇 분부터 시작하는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 복귀 영상 말고 최종픽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킵하시고 그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패턴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던 패턴은 이 수원과 포항의 맞대결에서는 지그재그로 승리를 하고, 이번 차례에서는 수원 승의 차례였었는데 이 패턴은 적용되진 않았고요. 이 패턴 자체는 틀렸고, 그 다음에 원정 전적이 마찬가지로 수원이고요. 수원이 원정 전적이 다 달랐고, 직전에 원정에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패배가 없다라는 패턴이었고, 포항에 승은 없다라는 패턴이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서 이 부분은 적중이 됐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재개 후에 결과가 다 다르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직전에 무승부를 했었고, 이 패턴도 적용이 돼서 직전에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13번 10회차부터 다른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패턴을 말씀드리자마자 이 패턴이 깨졌어요. 직전 승을 토트넘이 하게 돼서 이 패턴 자체는 틀렸고요. 뉴캐슬도 패배가 없다라는 패턴이었었는데 이 패턴도 깨졌습니다. 8번 패턴은 맞았고요.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말씀드릴 때 분데스리가 진행하고 있을 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7번 경기가 지속적으로 정배가 뜨지 않으면서 이변이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그 번호 때였었는데, 분데스리가 마지막 회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미넨이 정배가 뜨면서 이 패턴 자체가 깨졌었는데, 이 분데스리가 종료하고 EPL로 넘어오니까 다시 정배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 EPL로 한 3회차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중까지 포함해서 한 3, 4회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됐었을 때 EPL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역배만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승무패가 있으면 정배당이 승이었다면 완전 역배인 패가 뜨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EPL에선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 7번은 EPL이 아니라 세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복귀 영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최종픽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 틀렸어요. 독식픽에서도 틀렸고, 독식픽은 7개 적중을 했고요. 좌측에 있는 최종픽은 8개, 우측에 있는 축생픽도 8개 적중을 해서 주중 회차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은 결과긴 했는데, 일단 2월이 되기도 했고, 이게 원래 토토인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최근에는 정배데이가 좀 많이 떴었는데, 이렇게 정배데이가 원래 이렇게 많이 뜨지는 않는데 최근에는 조금 많이 떴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돼야 오히려 이 승무패 토토가 더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결과적으로는 조금 많이 틀리긴 했습니다. 6경기를 틀렸고요. 일단 1번 경기는 틀렸습니다. 이 경기는 성남이 라인업 보고 전북이 쉽게 이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조금 전북이 선제골을 조금 일찍 실점을 하면서 조금 당황했었던 경기긴 한데, 그래도 후반 막판이 아니라 후반 초반부터 해서 후반전에 조금 달라진 그런 전북의 모습이었고, 또 이승기 선수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적중해서 예측을 못했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경기는 사실 뭐 포항 쪽을 보고 있었는데, 경기력 자체는 포항인데 이 패턴 때문에 이렇게 갔었죠. 이렇게 갔었고, 이 최종픽에서는 포항 경기를 지웠고, 축생픽에서는 패턴 무시하고 경기력대로 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운 경기만 맞았습니다. 뭐 사실 수원이 이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골치소 판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협회 쪽에서 말한 거는, 연맹 쪽에서 말한 거는 뭐 정심이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인천 대 상주. 이 경기는 뭐 상주 사이드로 보고 있긴 했지만, 이 3번 경기에서 3경기 중 1경기는, K리그가 3경기가 뭉치면 그중 1경기는 무승부가, 한 경기 이상은 무승부가 좀 뜨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3번 경기를 축생픽에선 무승부로 갔었고, 그리고 이 최종 픽에서도 일단은 무패로 상주 사이드로 가면 안전할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일단 인천이 2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었던 그 모습 자체는 조금 놀랍기도 하고 좀 대단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연패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연패를 끊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인천에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경기는 다 노리치 패배로 갔기 때문에 적중을 했고요. 자,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이 선제골을 넣었어서 이 경기는 뉴캐슬 사이드로 무난하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페널티킥 2번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근데 뉴캐슬의 모습 자체가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하긴 했지만, 뉴캐슬의 모습 자체가 약간은 동기부여가 확실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있었는데, 뉴캐슬은 그런 모습이 일부 선수 외에는 조금 없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이 경기는 정배당이 와포드였지만, 경기력적으로 조금 봤었을 땐 와포드가 뉴캐슬 상대로는 승리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패턴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적용을 해서 와포드의 승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픽이 이렇게 갔었고, 축생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배당 자체가 와포드 쪽이기 너무 와포드 쪽이어서 이렇게 지웠었던 경기였는데, 이 축생픽에서만 적중을 했습니다. 6번 경기는 둘 다 틀렸고요. 일단 핸더슨이 없는 부분은 리버풀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벌리 제이 로드리게스가 그래도 뭐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리의 스타일이 약간은 제이 로드리게스 비드라를 쓰면서 약간은 변형된 그런 모습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버풀은 찬스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찬스들이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경기였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전북 경기와 더불어서 조금 의심을 가장 많이 안 했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아요. 자, 7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변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첼시 사이드로 가면 그래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높고 확률적으로 더 높은 첼시이기 때문에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갔었는데, 3대0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7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승리의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7번 경기는 조금 지웠었고요. 축생픽에서만 적중을 했습니다. 시필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첼시가 지속적으로 뭐 승리든 패배든 다 스폰서인 3점 차로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8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 쪽을 봤었기 때문에 적중을 했고, 9번 경기는 일단 울산 승을 조금 보긴 했었는데, 최근에 대구의 폼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고, 또 에드가가 나온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울산 상대로 좀 비벼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무패로 이 축생픽에 받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폴더가 조금 아깝게 조금 되긴 했었습니다. 일단은 뭐 에드가 선수가 결장을 했어요. 에드가 선수가 결장을 하면서 저는 에드가 선수가 이번 주말 경기에서는 나올 것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나오지 않으면서 울산이 조금 손쉽게 좀 이겼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10번 경기는 다 강원 승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적중을 했고요. 1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울버햄튼 쪽을 바라봤죠. 울버햄튼 쪽을 바라보면서 이 두 개 다 이제 울버햄튼 승을 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조금 사실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사실 뭐 최종픽을 더 먼저 찍기 때문에 동기부여적 측면,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경기력을 저는 그래도 나쁘진 않게 봤었고,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동기부여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종픽에는 단통승을 봤고, 이 축생픽에서는 경기력
을 봤을 때 또 크리스탈 팰리스가 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조금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에 축생픽에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종픽만 적중을 했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이 패턴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봤었던 경기력적인 부분은 지금 토트넘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역습에서의 스피드, 물론 토트넘은 손흥민이 있고 케인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아스날의 분위기가 최근에 워낙에 좋아서 이 경기는 아스날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스날 쪽을 봤었고,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완전히 예측에 실패했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머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독식픽에서는 승패로 갔었어요. 승패로 가서 보머스가 승리할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적중에 실패를 이 경기도 실패를 했다라는 거 보는 게 맞겠죠. 최종픽과 축생픽 다 보머스의 승을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을 당했고요. 역전을 당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골을 실점을 할 때 세인지 선수가 칼럼 윌슨이었던 것 같아요. 로우킥을 완전 세게 차버렸어요. 그러면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 무승부까지도 조금 힘들게 한 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두 골을 더 실점을 하면서 4대1로 패배를 했었던 경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틀렸는데 혹시나 적중이 돼서 당첨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최근 조금 정배가 조금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변 쪽을 보지 않고 가봤었는데 이렇게 또 이변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주말에는 최대한 이변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최종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픽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최종픽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원래는 제가 뭐 주중 경기가 있으면 보통 뭐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0원 또는 뭐 4,000원 이런 식으로 소액밖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는 2월금이 10억 가까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좌측 그리고 우측 이렇게 해서 8,000원, 2,000원으로 나눠서 가봤고요. 기준 자체는 약간 뭐 좌측은 최종픽 그리고 우측은 독식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중 경기는 정배가 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정배대에 조금 더 가까운 이렇게 베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팅이 되면 지금 금액이 많이 몰리지 않아서 지금 뭐 이렇게 이변 쪽으로 갔었을 때는 한 3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아마도 금액이 이제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 5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 좌측 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회차 정배대인 것 같다 하시면은 좌측 픽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역배대인 것 같다. 이 경기는 진짜 오리지널 세리에라고 생각을 하고 세리에 경기들을 특히나 더 세리에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세리에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워낙에 이변이 많은 그런 리그여서 그런 이변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렇게 2,000원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좌측에서 정배, 우측에서 뭐 이변 가져갈 거 잘 조합을 하셔서 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리그별로 봤었을 땐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권인 것 같아요. 순위적으로 브라이튼까지는 그 이후 팀들부터는 조금 잔류 경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한 맨유 정도까지인 것 같고 울버햄튼부터 승점이 한 6점 정도가 4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울버햄튼 뭐 경기가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긴 해서 울버햄튼도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에버튼 정도까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L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세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세리에는 조금
일단 뭐 EPL 같은 경우 그 노리치 빼고 지난 경기 19위부터 16위까지 네 팀이 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19위에 위치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 뭐 18위에 뭐 17위에 뭐 와포드, 뭐 브라이튼, 브라이튼이 아니라 아스톤 빌라 뭐 이런 팀들이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위부터 16위까지 다 승리를 했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이 조금 더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변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1번부터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력 부분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1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배당적인 측면은 일단 울버햄튼 쪽 사이드고요. 울버햄튼이 정배를 받았고 상대 전적도 울버햄튼이 좋습니다. 벌리는 뭐 로드리게스가 굉장히 좋고 역습도 최근에 로드리게스 비드라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세트피스는 뭐 지속적으로 좋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세트피스 수비나 역습을 당할 때 그리고 또 뒷공간 이런 중앙 공간 이렇게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고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가 좋고 역습이나 중거리 그리고 조타 선수가 득점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좋은데 결정력이 조금 아쉬운 그런 울버햄튼이고요. 수비적으로는 측면과 중앙 그리고 뒷공간을 조금 내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일단 뭐 벌리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도 리버풀을 잡는 모습까지 보여주긴 했는데 일단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지금 울버햄튼이 경기력이 다 제가 봤었던 경기력은 지금까지 최근 재개 후의 경기들은 다 좋았어요. 패배했었던 경기들까지도.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최근에 울버햄튼의 경기력이라면 이 벌리의 불안한 수비 그리고 역습에 약한 부분 뒷공간 그리고 중앙 공간 이런 부분을 울버햄튼의 역습이나 이런 중거리에 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번 경기 벌리의 단통 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캐슬 대 토트넘인데요. 일단 뭐 상대 전적도 토트넘이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배당적인 측면도 토트넘인데 일단 1번 경기와 2번 경기의 차이점은 이 두 팀 다 원정팀이 정배를 받았는데 투표율 자체가 벌리 쪽은 이 울버햄튼 쪽은 그렇게 높지 않고 1번 경기는 그리고 2번 경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배당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뉴캐슬은 좌우측 측면 뭐 막시맹 그리고 알미르 이런 측면 플레이가 좋고요. 뭐 세트피스 그리고 중거리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네, 수비적으로는 세트피스가 조금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들이 많고 수비진의 주력이 느려서 약간 약팀 상대로는 역습을 당할 때 좀 위험한 장면들이 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압박에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고 공격적으로는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다이어가 일단 부상이고요. 뭐 측면 그리고 뒷공간 이런 공간들을 좀 내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투픽으로 갔고요. 일단 뭐 첫 번째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토트넘이 직전 그 아스날을 잡아내서 이런 분위기를 탈 것 같고 또 뉴캐슬이 지금 최근에 지금 뭐 동기부여가 거의 뭐 떨어져 있는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도 봐왔었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적 측면 토트넘은 유로파라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기부여적 쪽은 토트넘 쪽이고 경기력적인 부분은 살짝 애매하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토트넘의 경기력이 최근에 너무나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이어의 부상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팀 상대로는 조금 뒷공간을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강팀 상대로는 오히려 내려앉아서 역습 카운터를 노린다면 토트넘의 수비진 이런 공간을 많이 내주는 수비진 상대로 득점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패턴은 일단 토트넘이 최근 그 재개 후에 그 경기 결과가 다 달라서 직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는 없다라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서는 승무 쪽이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패배, 그리고 무승부의 빈도도 조금 있습니다. 이 볼리오네 같은 경우에는 공격 스피드가 조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오르솔리니, 산소네 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고요. 수비적으로는 라인이 좀 높아서 역습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폴리는 뭐 설명이 지금 뭐 이번 시즌 뭐 그렇게 좋진 않은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가처소 감독 부임 후에 지속적으로 소방수 역할을 잘 해주면서 뭐 후반기에 나폴리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폴리 경기는 단통으로 가기에는 항상 그렇듯이 조금 위험한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볼료나 일단 동기부여도 크게 없고요. 나폴리는 유로파권을 조금 유로파권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리는 유로파권을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볼리네 같은 경우는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10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적 측면, 그리고 이런 볼리네의 수비진을 봤었을 땐 나폴리가 지난 경기 밀란과 비기긴 했지만 경기력은 밀란 상대로 굉장히 압도했어요. 근데 최근에 밀란이 예전에 한 4, 5년 전에 밀란이 아니라 최근 밀란은 그래도 후반기에 재개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죠. 그래서 이런 밀란을 상대로도 경기력을 압도했었던 팀이기 때문에 볼리오네 정도는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리오네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밀란 대 파르마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밀란 쪽 사이드입니다. 밀란은 뭐 센터백 라인, 뭐 키에르나 로마눌리 이런 안정된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뭐 돈나룸마 키퍼까지 해서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테오, 캐시에 뭐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질라탄도 있기 때문에 밀란은 재개 후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비적으로는 세트피스가 좀 불안하고 측면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줘요. 크로스 공격에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좌우측 전환하는 모습이 좋고 쿨루세스키 그리고 쿠츠카 선수의 우측 공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습도 굉장히 좀 빠른 그런 파르마의 모습이고요. 수비적으로는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하고 세트피스가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파르마가 순위적으로 12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밀란은 7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로파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일정이 아직은 한 6라운드 정도가 남아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뭐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그런 파르마의 모습이기도 해서 최근에 밀란이라면 파르마의 저는 클루세스케 그리고 쿠츠카 이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르마의 공격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습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의 밀란이라면 파르마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근데 지금 밀란의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린 편이어서 한 무승부도 바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밀란이 패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삼프도리아 대 칼리아리 경기고요. 이 배당적인 측면은 둘 다 승무 쪽 삼프도리아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순위적으로는 칼리아리가 더 높긴 한데요. 지금 배당 자체는 삼프도리아가 정배를 받았고, 네, 정배를 받았습니다. 투표율도 정배고요. 일단 삼프도리아는 퀄리아렐라, 가비아디니, 가스톤 라미레즈 이런 선수들의 한 방에 조금 의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 수비적으로는 라인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 팀도. 그래서 역습에 조금 취약한 부분, 그리고 볼 처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중거리나 이런 침투 플레이가 좀 좋고, 이런 중원에서의 나인골란, 뭐 로그, 전방에 뭐 시메오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수비적으로는 측면 공간 그리고 뒷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패스 미스도 굉장히 많고 볼 처리도 불안하고 수비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에요.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동기부여를 봤었을 때 삼프도리아가 이런 강등권에서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삼프도리아 쪽이 오히려 동기부여는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칼리아리 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프도리아의 뭐 수비도 수비지만 이런 칼리아릴라 가비아디니 가스톤 라미레즈의 한 방이 터지지 않으면 조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칼리아리가 밸런스적으로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하지만 이런 중원과 공격진은 굉장히 또 삼프도리아에 비해서 우위에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칼리아리 사이드를 보고 단통 무승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삼프도리아의 패배는 없다라는 그런 배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측면은 일단 리버풀 승, 그리고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 쪽 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 압박, 뭐 이런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가 좀 불안하고 뒷공간, 그리고 측면 공간, 이렇게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크로스 공격에도 불안하다. 뭐 수비적으로는 아직은 완벽하진 않은 팀인 것 같아요. 뭐 리버풀은 핸더슨의 부재 외에는 그래도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내리는 팀들 상대로 조금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아스날이 공격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수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수비진을 리버풀이 뚫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스날을 봤었을 땐. 근데 아스날의 지금 수비진이 제가 봤을 땐 리버풀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아스날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뒷공간, 그리고 뭐 세트피스 불안하고 크로스 공격이 약한 모습, 이런 부분 봤었을 땐 지난 경기 리버풀이 홈에서 비겨서 전승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승점 100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 경기 잡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이 연패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스날의 단통패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일단 배당적인 측면은 레체 승 쪽이고요.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는 무패, 원정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대 전적은 레체 쪽이 조금 더 좋고요. 정배는 피오렌티나가 받았어요. 원정팀인 피오렌티나가 받았고요. 저는 뭐 레체가 일단 뭐 스타일을 봤었을 땐 공격은 의외로 제가 봤었던 모습은 나쁘지 않았어요. 역습 스피드가 굉장히 좋았고 결정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세트피스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측면 공간과 뒷공간, 그리고 크로스 공격이 약하고 중앙 공간, 이런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인 것 같고요.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쿠투로네, 뭐 리베리, 뭐 풀가르, 가스톨로빌리, 멤버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팀인 것 같아요. 근데 수비적으로 뒷공간, 그리고 중앙공간, 세트피스에서 조금 불안한 모습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불안한 부분은 피오렌티나가 동기부여가 크게는 없습니다. 일단 강등권과 승점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강등권 탈출에 의한 동기부여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레체가 더 동기부여가 크겠죠. 레체가 동기부여가 더 클 것 같고, 일단 이 경기는 레체가 공격이 의외로 나쁘지 않아서 조금 고민을 의외로 많이 했었던 경기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피오렌티나가 좋지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경기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지금 레체의 공격진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피오렌티나 이런 선수진, 그리고 이런 밸런스적으로 봤었을 땐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적으로는 두 팀 다 답이 없긴 한데 레체가 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피오렌티나 불안해서 피오렌티나 사이드로 가고요. 그리고 이 지금 국내 배당이 해외 배당보다 낮아요. 배당이 높습니다. 보통은 뭐 아스날 리버풀 경기를 보면 리버풀의 국내 배당이 해외 배당보다 보통은 낮죠. 이 해외 배당에서 절삭을 해서 국내 배당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7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피오렌티나의 해외 배당이 더 낮습니다. 이렇게 정배인 팀이 해외 배당이 더 낮다면 보통은 저는 이렇게 정배가 들어올 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피오렌티나의 경기력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패로 가면 안전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로마 대 베로나 경기인데요. 뭐 로마는 역습 그리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좋은 편이고요. 세트피스도 좋고 자니올로 선수가 복귀를 해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니올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래도 로마에게 있어서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뒷공간과 측면 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이 있고요.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이 굉장히 좋고 뭐 라조비치, 스테판스키 뭐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이런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중앙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세트피스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압박에 로마가 고전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경기긴 합니다. 근데 일단 배당 자체가 너무 승 쪽을 가리키고 있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로마가 자니올로 복귀하고 나서 지난 경기에서 저는 좀 약간은 바뀐 모습, 조금은 좋은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안한 부분은 지금 로마의 수비가 스몰링 선수가 부상인지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이변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식픽에서는 이변으로 가져간 경기고요. 일단은 뭐 배당적인 측면을 조금 더 접근을 했을 때는 그리고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는 로마가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로마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뭐 배당적인 측면은 무패 그리고 해외배당에서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솔로 뭐 중거리 역습 공격진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보가 선수가 특히 굉장히 잘합니다. 이 선수는 나중에 빅클럽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빅리그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는 라인이 좀 높아서 역습에 취약하고 측면 공간 그리고 침투하는 선수를 놓치고 세트피스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솔로입니다. 제가 본 사솔로는 공격진은 그래도 괜찮은데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있는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고요. 뭐 역습의 스피드가 또 굉장히 좋은 팀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저는 이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벤투스가 최근에 지금 밀란전 패배하고 지난 경기도 아탈란타와 비기고 비록 강팀이긴 했지만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벤투스 그래도 이탈리아에서는 깡패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배당적인 측면도 유벤투스 쪽이기도 해서 저는 이 사솔로의 불안한 이런 수비진을 봤었을 땐 유벤투스가 이 경기는 좀 잡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사솔로의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네, 10번째 경기고요. 에버튼 대 빌라의 경기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압박, 그리고 역습, 세트피스, 그리고 크로스 공격이 좋은데 수비적으로는 역습에 취약하고 중앙 공간, 그리고 크로스 공격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레미나 선수가 부상으로 지난 경기 교체 아웃이 됐고 현재까지는 부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비적으로 그리고 세트피스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거리, 크로스 공격, 그리고 세트피스가 좀 좋은 편이고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수비적으로는 역습에 취약하고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경기가 좀 굉장히 이 경기 때문에 좀 선택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이번 회차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지금의 아스톤빌라보다는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져 있는 에버튼이라 할지라도 아스톤빌라보다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빌라가 뭐 중거리 그리고 크로스 공격이 좋긴 해서 이런 에버튼의 크로스 공격이 불안한 부분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에버튼의 이 플랫 442를 조금 좋게 보고 있어서 이 아스톤 빌라의
수비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이 많습니다. 결정력도 떨어지는 팀이고 역습에 좀 취약하고 크로스 공격이 약한 모습인데, 이런 부분 봤었을 땐 두 팀 다 크로스 공격이 약한데 크로스 공격도 두 팀 다 좋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더 좋은 팀은 어딨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에버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경기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무패, 이 맨유 사이드고, 해외배당은 승쪽, 죄송합니다. 이 11번째 경기죠. 레스터 대 셰필드 경기고요. 국내 배당은 셰필드 쪽, 해외 배당은 이 레스터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무패에 가로쳐놓은 것은 무승부와 패배의 그 빈도가 비슷해서 이렇게 쳐놨고요. 승리의 확률이 가장 해외 배당에서 높은 편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크게 의심은 많이 안 했어요. 지금 레스터가 세윈지가 이제 결장을 하겠죠.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결장을 할 예정이고, 지금 레스터의 분위기가 뭐 세트피스 그리고 뒷공간 역습을 노리는 모습이 뭐 좋았었던 레스터인데, 지금 최근에는 뭐 그렇게 뭐 결정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모습은 좀 아니고요. 수비적으로는 역습에 취약하고 측면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팀이고, 세트피스 그리고 중거리가 좋고 크로스 공격도 좋고, 그렇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레스터와 비슷하게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고 수비적으로는 세트피스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측면 공간 그리고 크로스 공격에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이 두 팀도 조금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적으로는 이제 그 레스터 쪽이 조금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기긴 한데, 저도 일단 승으로 갔어요. 승으로 갔는데 좀 굉장히 좀 꺼림직하고 이 불안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은 레스터가 정배를 받았는데, 에버튼과 레스터의 배당 자체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기들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은 그래도 레스터가 이런 그 셰필드의 불안한 역습에 당할 때 그런 취약한 모습, 또 지금 동기부여적으로 레스터는 지금 너무나도 급한 상황이고 아마도 맨유가 오늘 승리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4위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주게 되고 챔피언스 리그에 자칫하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스터의 동기부여가 조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셰필드도 동기부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메디슨과 벤치렐이 이번 경기에서는 복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저는 그것을 믿고 레스터의 단통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토리노 대 제노아고요. 이 12번째, 13번째, 14번째는 국내 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 배당 기준으로만 참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리노, 뭐 세트피스, 뭐 베르디, 벨로티 이런 한방이 있는 선수가 있고요. 수비적으로는 중앙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측면 공간 그리고 세트피스가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좀 노리는 모습. 그래서 뭐 약간 뻥축구 같아요. 뻥축구 같이 세컨볼을 조금 이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세컨볼을 좀 노리고, 아니면 아예 뒷공간을 노려버리는 그런 판대포를 활용한 역습, 그리고 사나브리아 선수의 개인 능력, 킥력 이런 것을 활용한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세트피스가 불안하고 크로스 공격에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조금 두 팀 다 지금 순위적으로 16위와 17위의 경기이기 때문에 두 팀에게 있어서 무승부는 크게 의미 없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로 가면 조금 두 팀 다 승리하는 것에 있어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갔고요. 저는 그래도 지금 토리노의 최근 분위기보다는 잔류왕의 제노아의 그런 동기부여와
분위기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공간을 노리는 모습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토리노가 조금 공간을 조금 내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로 가는 게 가장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약간 이변 보고 제노아 쪽 사이드를 보고 있긴 합니다. 자, 13번째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유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뭐 한방 카운터, 세트피스, 그리고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볼 처리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습 카운터는 그래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합니다. 맨유는 뭐 수비적으로 세트피스 불안하고 중앙 구간을 내주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맨유가 의심을 크게 하면 안 될 팀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금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페르난데스 오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바뀐 그런 맨유죠. 그래서 지금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위상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린우드의 그 슈팅 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거리 슛은. 어쨌든 지금의 크리스탈 팰리스가 눌러 앉더라도 그린우드의 중거리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맨유 쪽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독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압박, 그리고 공격진의 개인 능력, 역습, 중거리 뭐 이런 부분들이 좋고, 수비적으로는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 그리고 역습, 세트피스, 크로스 뭐 이런 부분들이 좋고, 뭐 브라이튼의 수비적인 측면은 크로스 공격에 좀 약하고 볼 처리가 불안하고 중앙 공간, 그리고 역습에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의 사이드로 보고 있긴 한데, 브라이튼이 지금 현재까지는 순위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기부여적 측면을 봤었을 땐 경기력은 사우스햄튼 사이드지만 조금은 이 브라이튼이 최소한 무승부는 거둬서 조금 이 강등권과의 승점을 조금이라도 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브라이튼의 공격 자체가 무페이, 코널리, 트로사르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우스햄튼이 공간을 좀 많이 내주기 때문에 브라이튼 역시 역습에 의해서 역습 한방 카운터로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크로스 공격으로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가봤고요. 이 경기는 뭐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사우스햄튼 사이드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무 쪽으로. 자, 뭐 이제 뭐 독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변을 보고 간 경기들이 많아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일단 뭐 동일하게 울버햄튼으로 갔고요.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을 봤었을 땐, 그리고 또 토트넘의 이 패턴을 봤었을 땐 이 토트넘의 승이 없다라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패턴으로 나온다면 뉴캐슬의 승보다는 최소한 무승부를 거둘 것 같은 생각에 무승부로 갔고요. 세 번째 경기는, 이 경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경기력 자체는 나폴리 쪽에 조금 더 가까워서 이 경기는 이변을 보지 않고 볼로냐의 단통 패로 갔고요. 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밀란 대 파르마, 이 경기는 약간은 이변을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파르마의 공격 자체가 나쁘진 않은 팀이고, 밀란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나폴리전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수비적인 측면은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한 무승부 정도로 이변을 보고 무승부로 가봤고요. 5번 경기는 배당이 조금 삼프도리아 쪽이긴 해서 지금 최근에 삼프도리아의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칼리아리가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이 투표율 그리고 배당에 따라서 삼프도리아 쪽을 가봤고요. 6번 경기는 뭐 리버풀로 갔고요. 7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7번이 계속 이변이 나오기도 하고, 레체의 그 공격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 픽에서는 무패로 갔었지만, 제가 투픽을 쓰면 완전히 이변이 나올 때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이변을 보고 레체의 단통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대 베로나 경기, 이 경기는 지금 베로나가 두 경기 무승부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긴 해요. 그리고 로마
이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땐 로마 쪽이긴 한데 베로나가 저번에 유벤투스도 잡기도 했었고 이렇게 뜬금포로 이변을 만들어낼 때가 있기도 하고 또 로마의 그런 수비진, 그 스몰링이 없는 수비진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을 조금 더 보고 압박에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베로나의 승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그래도 유벤투스가 3경기 연속 승리는 없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유벤투스 쪽으로 갔고요. 10번. 네, 그리고 10번과 11번, 이 10번과 11번은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배당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두 팀을 봤었을 땐 에버튼과 레스터를 봤었을 땐 동기부여가 있는 레스터와 동기부여가 없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저는 에버튼을 무승부로 가보고 11번을 레스터의 단통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노아 사이드로 봤고, 토리노가 투표율이 몰리면 좀 불안한 팀이기도 하고, 또 제노아의 역습 카운터 한 방을 조금 더 이런 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보고 저는 제노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연패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맨유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지금 좋기 때문에 한 번쯤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안전하게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햄튼 사이드긴 한데 이 확률적으로 경기력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을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최종픽에서는 무승부로 갔고요. 독식픽에서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